두 번째 시간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텐데 이미 사업계획서 교육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또 한번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아시죠?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실 거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좀 섞이긴 하죠.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큰일 나네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연락하네요. 오늘 장소에 열악함을 딛고 그래도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 힘들게 모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북쿠크라는 자가 출판 플랫폼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책을 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웃어요? 왜 웃으셨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크게 이제 사회에서 관심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또 긴장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창업팀들의 성장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큰 박수와 함께 환영 부탁드리고 네, 얼마나 좋아하면 이 옷 입고 있겠어요. 아마 사전参발되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고 심층 면접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조금 들으셨을 텐데 뭐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이 지금 요새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멘토 교육을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받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소개해요. 네이버에 치면 더 나와요 하면서. 근데 이게 되게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 등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천천히 말씀드리면 지금 김재훈 중에 제일 유명한 김재훈은 야쿠자 김재훈 씨입니다. 이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 야쿠자 김재훈 씨가 제일 유명하고 이렇게 쓰면 쭉 나오고 여기 위쪽에 보면 본인 참여가 딱 떠요. 그때 이제 본인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물 정보를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여기도 실적이 좀 필요해요. 저도 뭐 안 되다가 뭔가 책을 하나 냈다 뭐 이런 걸로 작가로 등록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작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거 링크를 다 달 수 있어요. 딴 사람 없다. 그렇죠. 이때는 좀 수영 없고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학력 상황이랑 여기 수상 내역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니까 여기 이제 사업체에 대한 정보들도 넣을 수도 있고 상 받으신 거 넣으실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 사업계획서 봤는데 수상 경력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여기 이렇게 쭉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설명을 하시거나 이제 내년이 되시면 아마 여기 서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부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회적기업을 지켜봐야 이렇게 성장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어려운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 성장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거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도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서 설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그래서 안 보이는데 한 2009년에 썼던 글인데 뭐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영역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제 명함은 제가 처음에 대학교 때 만들었어요. 이렇게 조직명을 가지고 한국장 인식해서 교육센터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2학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 때는 사회적 기업 종이컵 2만 개를 샀다가 15,000개를 팔지 못하고 동아리방에서 이제 동아리 친구들과 술 먹는 데 갔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은 있었어요. 현수막 걸어가지고 사회적 기업 종이컵이 있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꿈은 바리스타가 아니고 소셜 카페를 가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원하던 소셜 카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음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편하게 이제 얘기 나누면서 뭔가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서로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는 공유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편하게 저한테는 또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동료한테도 편하게도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를 꿈꿨었죠. 그러다가 뭐 우연한 기회에 뭐 TV 출연도 했는데 잘 모르시죠? 그 TVN 나는 되게 초창기 TVN이라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고 해서 창직 아이템인데 그때는 이제 사람 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먼저 하는 친구가 혼자 하고 있었는데 또 힘들고 저도 뭔가 이영렬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뭐 연예인 분들 좀 만나고 이영자 선생님이 MC로 계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사회적 기업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사회적 기업을 공부해서 이분 기억나시죠? 네, 지난번에 2주차 교육 배웠었던 로덴 직업재활센터의 박창현 상무국장님과 그때 만나가지고 이런 사회적 기업 홍보 아이디어 대상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서울 쪽에서 소셜벤처에 들어가서 혹시 베네핏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조금 이름이 좀 사그라들기도 했는데 사회문제 해결 툴킷 같은 걸 만드는 교육 기관이었어요. 저 뭐 길게 일한 건 아니고 인턴으로 3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작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제 쭉 갔다가 이제 강의의 기회도 연결이 돼서 뭔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강의도 하고 사업 전략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한 강의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 계획서 강의를 했던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제가 최근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두야 대표님이 얘기한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도 뭔가 관심이 많이 가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제 인생에서 뭐 거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2009년에 사회적 기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쪽 분야를 이제 계속 오다가 처음으로 뭔가 인정을 받게 됐다. 물론 큰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회적 경제 가치 수상에서 상을 받았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2019년 12월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했는데 근데 문제점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2009년부터 이제 10년 정도를 쫙 지켜봤는데 뭔가 잘못된 것들도 많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외유 사회적 기업 하다가 뭐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사회적 기업 지정 받아서 사업 개발비나 인건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다른 데 쓰거나 뉴스에 잘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뭐 장애인 월급 떼먹는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어서 그런 얘기들 여기 썼던 거죠. 에피소드가 한 10개 정도 되고 뭐 세 번째 책도 한 10개 정도 해서 20개 정도 해가지고 적적 썼는데 뭐 그렇지만 그렇게 썼던 기억도 있고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궁금하고 뭐 사회적 기업 사례를 찾고 싶은데 네이버 지식인에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역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신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이게 기관들이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잘 모를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했었는데 계획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김재 대표님 유튜브 잘 돼가십니까?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다들 뭐 유튜버가 이제 막 뜨면서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아까 웃었지만 나중에 왜 웃었는지 물어볼 테지만 힘듭니다. 요새 텍스트가 잘 읽히진 않아요. 물론 베스트셀러도 있죠. 그 제 책이 부족한 것 같고 세상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었는데 네, 많이 보셨죠? 사업이 안 나와서 우리가 흑백 얼굴을 표현했던 것처럼 저도 이런 시절을 겪고 한 2020년 1년은 거의 뭐 통째로 심의 시간 가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랑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었어요. 근데 뭐 이 사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저는 다른 기관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그쪽에서 뭔가 이런 자리도 있으니 면접 한번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쉬면서 어려웠던 일들이지만 지금도 뭐 일하면서 뭐 나날이 또 좋은 일들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저가 가려고 했던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이제 먼저 가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기분 좋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항상 이제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기본교육 6주가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할까? 그 준비를 하다가 되게 많죠, 사실. 오늘은 뭐 사업 계획서 작성까지 가지고 왔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 마케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전략을 짜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금이 되게 필요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옆에 진행되고 있는 전문 멘토링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법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이건 최근입니다. 그때 카페에도 올려드렸던 2021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인데 그때 맞춰주셨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요. 거의 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5주차 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어떤 것들을 녹여야 되냐 하면 아마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그냥 남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하시면은 또 기회가 많이 열려요. 사회적 경제 분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뭐 여기 보면 고용 인프라 확정을 위한 뭐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도 있고, 뭐 여기 이제 좀 큰 기업에서 하는 것들도 이제 많아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뭐 아산재단에서 하는 그런 공모전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뭐 LG 소셜 캠퍼스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는 소셜 펠로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사업 계획서 내야 되죠. 이런 것도 제가 다 한 번씩은 거의 다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작은 사업을 할 때도 사업 계획서 잘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도시재생 지원센터 일을 했던 사업 계획서도 많이 있었고 또 소셜미디어 경연대회나 사회적 육성 사업에서 썼던 사업 계획서에 대한 노하우들 그리고 이런 이제 지역 주장 청년 일자리 개선과 제안서, 막 제안서를 쓰실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도전을 어떻게 해보실지 모르겠으나, 뭐 오늘 안 오셨지만 또 말하기 전에 대표님이 어떤 사업을 내가 시에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안서라는 이름으로도 사업 계획서를 쓰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에 쓴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1년 사회적 육성 사업에 대한 계획을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 할 거고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쓸 건지는 또 여러분 누군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용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를 쓰거나 이랬을 때 봤던 이 책들에 대한 노하우, 되게 좋은 책들이 사실 시중에 많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제가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회의적인 입장이 있는 이유는 시중에 너무 좋은 책들과 너무 좋은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던 책들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해서 좀 배웠던 것들을 오늘 강의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 보신 거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놨거든요. 아마 뭐 그때 김천 자라 대표님도 영상 보면서 공부도 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영상도 좋은 게 많아서 한 번쯤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도 한번 써봐야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편하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릴 거는 이것도 제가 썼던 것들을 넣어드리고, 책에서 봤던 좋은 내용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괜찮았던 내용들을 다 놓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하자마자 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마 이제 교육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상큼하게, 물론 제가 상큼하진 않지만 진짜 한 번도 웃지 않은 경박스러움이 나올 뻔했네요. 뭐 이렇게 웃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석에서 만나면 네, 제가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교육은 이 장소는 좀 다르지만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뭐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사업계획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럼 나는 사업계획서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저런 것도 좋은데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되게 사업계획서 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던 건데 한번 왜 어려운지를 한번 보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실무 활용 가능 사업계획서 작성품 습득. 실무 활용 가능은 뭐 제가 단어를 붙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강의 의뢰가 한번 들어왔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 알려달라 했는데 요 제목을 딱 집어서 요게 되는 실무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도대체 실무는 뭐냐? 실제 업무랑 사무 이걸 의미하고, 그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몇 걸로 만드는 걸 습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습득이 되려면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론과 실습 그리고 반복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론과 실습이 우선은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이걸 끊임없이 계속 써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론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고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고 반복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억나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한다 뭐 그래 편하게 생각하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제 뭘까요? 어렵죠? 그쵸. 진행하기 네, 편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문장을 이제 단어를 쪼개서 보면 사업이랑 계획서의 합성. 근데 사업은 이런 거예요. 대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사업. 어떠한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 네, 이게 네, 사업이고, 경영의 단어도 이제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한 활동. 그리고 계획서는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이걸 이제 합쳐지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을 네. 실행하기 전에 목적과 계획에 대해 쓴 문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동. 너무 좋았어요. 계속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목적과 계획에 대해 쓰는 문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 전에 쓰는 게. 하기 전에 꼭 쓰는 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쓰는 문서가 사업 계획서다라는 게 공통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게 많아요. 사업 계획서 종류도. 뭐 하나의 단어로 이제 다 설명되기도 한데 이게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이 썼던 그 창업용 사업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쓴 계획서도 있고 여기는 또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목적에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목적이 딱 이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 근데 어찌 보면 육성사업도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 여기 목적에 맞게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딱 맞는 것만 쓰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되기 목적으로 쓰시는 거고 투자 유치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렇게 크게 좀 되면 분명히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때 이 수평선 대표님이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펀딩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크려면은 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투자 유치형으로 하기로 하죠. 네, 네, 상담 가시고. 또 관리형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시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표만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은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 1년에 한 번쯤은 연초에 다 씁니다. 창업팀들이. 그 대표가 쓰든 누가 쓰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1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게 이제 합의가 되고 공유가 돼야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육성사업 진행하는데 창업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팀원들과 이 목표와 공유가 잘 안 되고 같이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팀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돈도 뭔가 대출을 해가지고 한번 또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 사업 계획서도 있고 어찌 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아이템이 있지만 뭐 김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뭔가 PT로 교육을 하지만 뭔가 실습용에 대한 도구들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제 신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 위해서는 또 계약서가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책을 살펴보면 사업 계획서에 대해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뭐 사회적 기업 디자인 하라고 해서 뭐 사회적 기업을 계속 공부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거의 초기에 되게 많이 받은 책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읽어주시죠. 큰 글씨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도구, 여기 밑에도 그걸 읽어주시죠. 사업 계획에 대한 요약, 기업에 대한 설명, 경영진과 지도부에 대한 정보, 시장과 산업에 대한 분석, 마케팅과 기금 모금 계획, 재정적 계획, 사업의 목표와 목적, 현실적인 리스크 평가, 보충 자료 등 9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향후 전개하고자 하는 계획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나타낸 문서. 물론 요새는 뭐 서면도 있지만 웹용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계획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업 계획서라고 한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사업과 계획서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업과 계획서가 합쳐진 것.
중요한 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일정표라고 얘기를 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역에 대해서 이미 잘 서 있는 사람, 이게 잘 얘기가 안 나오는 거면은 난 이 영역에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이 보는 거 창업경영신문에서 보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의 생각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 그래서 조금 사회적 기업에서 쓰는 사업 계획서는 조금 다릅니다. 출발점이 이 목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의 물어보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사회적 기업 존재 이유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뭐 사회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업 계획서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겠죠.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연이 될 수도 있는데, 뭐뭐를 위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서 땡땡땡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스타일 아신다면은 저는 쓰라고 하겠죠. 뭔가를. 뭐 내용이 요약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제가 나눠드릴게요. 우선은 요게 사업 계획서가 뭔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천천히 발표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보세요. 넘겨보시면은 한 2장 넘기시면 딱 나옵니다. 볼펜 필요하십니까? 부르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사회적 기업의 네. 계획서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법인이 되시면은 뭐 주식회사가 되면 벤처기업 인증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여성이 대표 여성기업도 받으실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내가 인증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만의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본인만의 이제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에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옆에 다과도 있으니까 다과도 좀 쓰시고 왜 안 쓰세요? 나가는 먹어요. 다른 걸 좀 드시면서 네,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뭐 저야 뭐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막상 쓰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검사를 하려고 쓰는 건 아니고 한번 내 생각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절주절 나오는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데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되려면 주절주절 계속 나오는 네. 이거를 정리가 딱 예, 돼요. 정리를 꼭 해야 될 네. 말들, 뭐 이런 것들.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지.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다들 막 주절주절 말씀 안 하시던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주절주절 우선 주절주절 써보고 딱 지우고 네, 추려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지금 주절까지 네. 쓰라는 것이 싫어하는 이게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제 내년에 뭔가 12기 육성사업팀 모집돼서 제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창업팀들한테 설명해 주실 우리 팀들 중에서 모집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제 사업 계획서도 보여주시고 책나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육성사업 사업 계획 이렇게 써야 된다. 제휴사회적 기업 지정과의 사업 계획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전국을 또 도실 수도 있거든요. 앞에 쓸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 혹시 몇 분이죠? 20분이요. 20분. 자주야 대표님 발표시키실 건데 왜 안 쓰세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난 좀 더 쓰고 싶어. 요즘 뭐 시간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 못 썼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못 썼어요. 네. 어차피 뭐 이거를 뭐 채워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시는 거 쓰시면 되고, 혹시 내가 생각한 사업계획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다 있으신가요? 나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도 먼저 맞을게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제 사업 계획서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솔직히 스트레스인데요. 사업 계획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길을 길잡이로 생각합니다. 네. 완전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요걸 보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되고 있는 점검도 조금 해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내 생각을 고치든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고치든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건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더 쓰실래요? 대표님 거 한번 읽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기업을 알리기 위한 이력서, 이게 사업계획서가 이제 기업이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이제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각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나타내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그래서 대표님은 이력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네. 한모 대표님. 저는 네. 지금 이게요 제 사업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요.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그러면 네. 저는 중간 거 이거 지금 땡땡땡이 있잖아요. 네. 땡땡땡 안에 들어가는 그걸로 저희 사업을 넣어봤는데요. 중간에 땡땡땡에게 땡땡식으로 제공하여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이 잘 안 되는지 한번 해볼 테니까 피드백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계획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 인테리어 소품 및 공공 디자인 제품을 개발해서 땡땡땡으로 땡땡땡 식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기획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간에 이 부분이에요. 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근데 어찌 보면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들과 근데 이걸 이제 만들어낸 우리 내부 고객 있고 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외부 고객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누구에게라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나눠서 내부 고객에게는 이런 것들을 해주고 우리 제품성이 만들어가지고 외부 고객에게는 또 이런 가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뒤에 이제 나오니까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해주신 우리 크몬 대표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또 사업계획서를 이제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시무룩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 보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 뭐라고 생각해? 뭐 어때라고 물어보면 스트레스라고 하셨잖아요. 이 이유가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들어가야 되고 일정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도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해서 또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 효과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모델도 들어가줘야 되고 이제 발표를 누가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있어야 되고 또 작성은 누가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쓰고 나서 두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게 대한 생각들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육성사업 하면서 휠체어 장애인 의류에 대한 사업계획서 샘플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면에 불과한,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들어갑니다. 아까 이력서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그 기업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고 그럼 이 제품 및 서비스가 왜 사회에 필요한지 누군가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조사와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더라. 누군가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더라. 아니면 뭔가 시대의 흐름상 이게 지금 되게 잘 될 것 같더라. 라는 게 분석이 되면 필요성이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필요성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이런 제품을 몇 개를 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목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제는 뭐 제조는 요때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 만들어가지고 패키지 만들고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거 실행했을 때 어떤 좋은 게 있을지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어떤 게 창출될 건지 근데 거의 여기까지만 쓰는 게 많아요. 이 부분은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성과 났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숫자로 쓰라는 얘기죠. 뭐 취약계층 1명 고용, 2명 고용, 뭐 3명 고용하면 뭐 성과가 났다. 아니면 월 몇 개 달성됐다. 뭐 100% 달성됐다, 120% 달성됐다. 그때 예전에 이제 KPI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수치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게 그럼 이 사업 계획서를 실행했으면 성과를 이렇게 측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베스트인 거죠. 그와 동시에 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 계획서는 무조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은 이거 못 씁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누군가 써주면 좋죠.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워드 잘 못 다루면 누군가에게 부탁해도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부탁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기반이 돼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쓴 걸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을 하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는 일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실행하고 계시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특징을 좀 살펴보면 꼭 써야 할까요?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안 쓰고도 사업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찌 보면은 수리하기 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으셨나요? 근데 사업 잘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쓰면 좋은 거죠. 쓰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잡이처럼 잘 가고 있는지 기준이 돼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잔뜩 뭔가 떴는데 그걸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써달라는지 목적과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써주시면 되고, 쓰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1차로 냈을 때랑 사업비 받으려고 2차로 낼 때도 수정하고, 중간평가 있을 때도 또 수정한 내용들 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게 생기면 추가를 해서 고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한 곱이 넘기셨죠? 육성사업이 됐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또 써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대표분들 어찌 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뭔가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난 육성사업만으로 만족하면 안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예비사회적 기업을 다 지정받고 싶고, 사회적 기업 인증받고 싶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되고 싶고, 다른 사업도 하고 싶으면 또 써야 됩니다. 사업계획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쓸 건지 이제 누가 쓸 건지는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는 작은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여기는 어머님들이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가지고 이런 친환경 사무용품 만들고 생활용품 만드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물론 이 포장이나 이런 걸 도와드릴 수는 있죠. 저도 손이 빠르니까 옛날에 부업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런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업이나 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 살 수 있게, 아니면 이 사회적 기업이 더 잘 될 수 있게를 이제 계속 고민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생협인데, 생협 그냥 한 켠. 물론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가는 거죠. 이렇게 팔아요. 이 행주를. 9,900원. 이거 잘 손이 갈까요?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미처 다 신경을 잘 못 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여기 가격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도 올려놓고, 이런 것도 포장지, 패키지, 디자인까지 싹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업체에 의뢰를 했던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우리 메가쇼에 출품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제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 나가서도 잘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서 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홈쇼핑까지 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제품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제품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아니면 쓰셨던 그런 사업계획서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비단 제품뿐만 아니라 더 K소셜에 준비하고 계시던 영상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대표님 하시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적절히 리모컨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품 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잘 제출을 하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힘들었던 기억도 나서 살펴봤는데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팔리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력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크게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머니들 시간 선택을 하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여기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월급을 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을 고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저가 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신경을 한번 썼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데를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서치를 하실 거예요. 다시 시간 아니고. 여기는 이제 K-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거의 여기에 우리나라의 창업 관련 공고는 거의 다 뜨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지금도 되게 많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괜찮겠다라고 싶은 거는 제가 공유도 한 번씩 해드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더 성장하고 나서 지원해봐야겠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말씀 안 드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한국사회교육진흥원 들어가셔서 여기 소식 자료에 공지사항에 가면은 한 번씩은 다 가보시죠?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 정보가 되게 중요해서 누군가는 더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공지사항 보면 지금도 사업이 되게 많이 떠 있어요. 물론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정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이제 받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36.5도라고 한국사회교육진흥 홈페이지에 사회교육진흥을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이 제품은 가도 갈 수 있고 교육 서비스도 뭔가 뭐 플랫이나 이런 거 만들게 되면 홍보할 수 있거든요. 또 지역에 뭐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뭐 써서 내면 책자 같은 거 만들어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기도 해서 그런 거는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참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도 여기 되게 많이 뜨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뭐 월요일 뭐 10시에는 무조건 한 번씩 가본다. 뭐 이런 거를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어디 잘 보이는 달력이라든가 이런 데 표시해 놓고 한 번씩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 도움이 되면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릴 테지만 한 번쯤은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곡에 넘겨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사업계획서를 또 쓰실 거예요 아마. 뭐 계획 써보신 분도 계시고 또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육성사업을 되고 나서 조금 더 도약할 거면 큰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뭔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LG나 뭐 현대나 지금까지 뭐 안 나온 거지만 뭐 SK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딱 선정이 돼서 뭐 1기, 2기는 뭐 참여하게 되면 그때 이후로 되게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 해주는 홍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가 뭐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데 쓰는 거하고는 솔직히 차원이 다른 일들이에요. 이런 데 한번 선정이 되면. 그래서 저도 이런 데 이제 되려고 그때 당시에 많이 쓰곤 했었죠. 거기도 이렇게 뭐 기업 계획 쓰고, 뭐 사업 소개 쓰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거 쓰고, 계획 쓰고. 이제 근데 이런 게 사업 계획서가 뭐 백지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뭘 써달라고 이미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쓰고 나면 뭐 여러분 대표니까 대표님이 누군가 있겠죠. 야 되면 좋겠다. 아니면 팀원분들이 오히려 대표님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면 좋겠다. 그런 스트레스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그치 되면 좋겠지. 우리 누가 써볼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대표님들이 거의 다 쓰실 것 같은데 이제 뭐 팀원이 되고 만약에 주식회사나 뭐 협동조합이나 뭐 다른 법인이 돼가지고 팀원이 생기면 분명히 누군가가 뭐 경영직원 팀이나 아니면 뭐 기획팀이나 뭐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실장이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는 다 기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쓰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계획서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고,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생각에서 기반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실행하면 좋고,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다 배웠는데, 막상 쓰라고 하면은 잘 안 써져요. 그쵸? 잘 써지세요? 갑자기? 근데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저희 한 번씩은 들었던 얘기고, 어찌 보면은 뭐가 들어가야 다 알고, 뭐 써달라고 했는데 다 알고, 그럼 잘 안 써집니다. 왜 안 써질까요? 쓰기 싫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쓰는 방법이 그 도대체 어떻게 쓰냐 이거죠. 쓰는 방법이 되게 필요한데, 그때는 뭐 이런 거를 막 찾기 시작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뭔가 잘 쓰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잘 쓰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해서 막 찾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사업계획서 자체 이대로만 따라해라.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런 1에서 7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하면은 사업계획서 완성된다. 당연하죠. 75가지 질문이나 했는데 당연히 완성되겠죠. 뭐 이런 좋은 것들 되게 많아서, 야 이렇게 쓰면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영상도 찾아보면은 이분 영상 한 번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한 5분 정도 유튜브에 설명을 하는데, 되게 5분이 몇 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쏙쏙 들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훌륭한 사업계획서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효과적인 사업계획서가 된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누구냐고. 이분이 고성태 선생님인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요것도 링크는 카페에 다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보시면 좋고, 그래서 객관성, 일관성, 차별성, 단순한 명확성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를 쓰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훌륭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꿀팁을 섭취를 하죠. 또 책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다 알고 계시죠? 어찌 보면 문장은 짧게 용어는 쉽게 쓰라고 어제 교육 가서 들으셨죠? 그렇게 쓰면 좋다고. 수치화라는 얘기도 몇 번 지금 행정부분도 표로 해서 깔끔하게 해라, 수치로 표현해라, 도형을 활용해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하면 이런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따라가라는 거죠. 먼저 어떻게 뭐가 좋겠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나는 뭐가 좋을까요? 나는 뭐 이런 사업 계획, 나는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면 이 제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런 제품을 사람들이 원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쓰면 사업 계획서를 잘 쓸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책에서 보면은 이런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별을 그리면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기획 이유에서 출발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핵심 내용을 쓰고 어떻게 할 건지 실행 방법 쓰고 기대 효과 쓰면 완성. 그래서 이렇게 별을 딱 그리면 사업 계획서가 된다. 자, 저한테 고개를 흔드세요. 저거는 좀 어렵게. 이렇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럼 우리가 사업 계획서 뭔지도 배웠죠.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죠. 꿀팁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 들으셨죠? 유인물에 다 있죠. 근데 왜 잘 안 써질까요? 막상 쓰려고 하면. 일단 한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글? 아,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 그 단어가 주는 네. 의미.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다. 왜
근데 그 질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동감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핵심? 무슨 말을 묻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런 거였나요? 막 소셜 미션 써라 뭐 이런 거였나요? 엄청 고민했어요. 소셜 미션 뭐지? 근데 그 밑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봐도 몰라. 봐도 잘 모르겠다. 그 정도면은 그 가이드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해. 조금 더. 맞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뭘 당연히 백지를 채워가는 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죠. 또 다른 의미는 알아도 거기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넣어야 될지 정리를 못하는 거 같아요. 머릿속에 대충 내 사업에 대한 머리 구성을 어. 이렇게 어렴풋이 그려져 있어요. 다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내가 이렇게는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어렴풋한 계획 구성들이 있는데 그걸 수치나 표로 만들려고 정확도 있게 딱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거기서 네. 혹시 제품이 사라질 것 야, 그럼 그 어려움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누구 시키면 될까요? 잘 쓰는 사람. 제일 좋죠? 시키면 최고지. 이거 말고 이렇게 바꿔라. 나 이게 좋다. 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알아서 거 이거지. 누가 이거 그냥 공짜로 써줍니까? 물론 근데 생각 맞아요. 생각에 있어서 나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잘 된 건지 잘 되지 않은 건지는 사실 판단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대표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 생각이 있어야 서사하게 쓰고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단어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뭘 써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시키면 된다. 잘 쓰는 사람 누군가 시키면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런 거죠. 돈이 없으니까 우선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우선 벌자. 되게 더 바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돈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뭐 대신 써드리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더 이렇게 돋보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다 매력적인 아이템들이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써드리면은 참 좋죠. 네, 그런데 우선 이거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줄을 우선 쓰셔야 되고 네, 다 해드리면 좋으니까 아쉽네요. 근데 여기에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네, 여기 안에. 대표님 잘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충분히 다. 거기 끄떡거리셨어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이 사회적 약간 육성사업 거. 아, 육성 사업의 사업 계획서는 어렵다. 오히려 뭐 경상북도나 이런 도나 시기간 여성가족부 이런 사업은 정말 쉬운데 쉬운데. 맞죠.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멘토링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노하우도 사실 공유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쓴다. 그쵸. 한번 그런 것도 기회고. 어쩌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안 써지기도 해요. 물론 다 압니다. 뭐가 좋은지 알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알고 수치하라는 것도 알고 뭐 도형 그리라는 거 다 알고 다 아는데 잘 안 써져요. 그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 많은 꿀팁이 있고 좋은 게 있는데 뭔가 뭐 나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건 어렵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꿀팁들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되게 좋은 방법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거는 그 책을 쓴 사람이나 그 영상을 말한 사람이 좋다라고 했던 꿀팁인 거지. 그거는 나 온전히 내가 아니고 내 혼자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왜 웃으신 거예요? 뭐 재밌는 일 있을까요? 공유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선은 이게 그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몸에 지금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꿀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뭔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까 이제 뭐 대표님이 그건 쉬운데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노하우나 이런 것도 있으신 거예요. 방법, 본인만. 네? 경험이 많고 네, 그런 경험이 될 수 훈련이 있죠.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럼 누구 시키십니까? 누구 시키세요? 어쨌든 나만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 시키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시나요?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 꼴을 지금 뭐 만들어 줄 거냐? 오늘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한번 생각해도 좋습니까? 우선은 조금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쉬다 오면 조금 더 리프레시되는 마음이 있으실 거고 잘 안 풀릴 때는 사실 조금 쉬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접어주시고 좀 쉬고. 여러분들 잘 쓰고 싶으신 건 맞으시죠? 네. 네. 그렇죠? 잘 쓰고 싶지만 잘 쓰고 싶지 않은. 잘 쓰고 싶지만 내가 잘 쓰고 싶지 않은 내가 잘 쓰고 싶지 않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잘 쓰면 좋죠. 왜냐하면 이걸 잘 쓰게 되면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는 뭐 서류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서류를 갖춰놓고 그 현장이나 대면 심사 때 오는 그런 사람이 얘기한 그런 기분들이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성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더 중요시하게 보는데 조금 추우시죠? 그렇죠. 그게 그때 저희 페스티벌 갔을 때 사회적 기업 그막 설명해주면서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써야 돼 심사위원이 원하는 거 이런 거 말씀 진짜 그렇게 보신 분들도 안 보신 분도 계신데 그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업 계획서를 다 제출을 했으면은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근데 왜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걸까? 전 그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심사 뭐 해본 적도 있기도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눈에 잘 띄게 쓰는 게 지금 맞는 것처럼 되어가는 건 저 동의는 하는데 그건 좀 심사위원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왜냐하면 그런 서류에서 조금은 뭔가 위협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또 심사위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서류를 물론 잘 쓰면 좋지만 너무 완벽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은 조금은 버리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잡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 꼽아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건 여담이었고요.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잘 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만의 어떤 꿀을 이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를 썼던 노하우와 좋아하는 괜찮은 책들에 대해서 이제 좋았던 점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괜찮았던 것들을 녹아내서 뭔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준비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3단계를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를 이제 멀리서 보는 거죠. 이건 이제 만원경에서 멀리서 객관적으로 뭔가 저 떨어져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쓰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세세하게 이제 문항별로 들어가서 이거는 뭐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툴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문항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는 표로 하면 좋고 어떤 거는 이미지를 나타내면 좋고 또뭐 수학 분석을 통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뭐 시장 분석하게 되면은 저는 뭐 경영 용어를 썩 좋아하진 않는데 테스트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P 에서 뭐 정치적 이슈들 뭐 E에서 경제적인 이슈들 그리고 S에서 사회적인 이슈들 또 T에서 뭐 기술적인 이슈들 그런 이슈들을 시장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사업이 그런 T에서 우리 쪽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쓰는 거죠. 아니면 신문 기사를 쓴다거나 그렇게 이제 시장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사회에서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툴은 다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도구를 쓰시면 내가 풀어내야 될 이야기를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계획서가 백지에서 시작한다고 치면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도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그 안에 이제 넣기만 하면 조금 더 나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사업계획서도 하나의 이제 문서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서류라는 거고. 근데 서류는 종류가 이렇습니다. 사업용 서류가 있고 개인용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출처는 다 여기 있고요.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크게 이제 사업용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 거예요. 기출이면은 이렇게 한자를 해서 이렇게 날출해서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문서들, 우리 출장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예산을 집행한 걸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개출 문서가 되는 거죠. 사실만은 쓴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쓸 건 이 부분이죠. 사실 기획서. 기획서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이거랑 조금은 다르죠. 이건 사실만 쓰면 되고 이거는 내 생각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문서의 종류는 신청서, 신고서,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실만 써야 되죠. 여기 생각이 쓸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외 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과 우리 조직 내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이런 거죠. 밖으로는 마케팅에 대한 것들 문서 나가야 되고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나가야 되고 사 내에는 우리 인력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뭐 책상을 사거나 뭐 물건을 사거나 물품 사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계획서들이 사업 계획서들이 포함이 되는 거지. 어찌 보면 사업 계획서는 문서의 한 종류인데 사업용이고 기획서고 사회산에 다 활용되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사업 계획서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팩트가 중심이 돼야 되고 여기는 팩트에 내 생각이 들어가야 돼서 이게 훨씬 어렵죠. 그래서 쓰기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쓰면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편하게 쓰시면 되고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사업계획서의 기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주제가 있죠.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쓸 건지 그리고 이걸 쓰면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행정사분이 말씀하셨던 심사위원이 원하는 걸 쓰라는 게 이겁니다. 읽는 사람을 생각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이 생각하는 뭘 기대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읽는 사람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녁 메뉴에는 시원한 뭐 냉면이 먹고 싶다라는 것처럼 난 이런 걸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에 읽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만 하려고 한다고 치면 그냥 어떤 현황이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거 쓰면 되는데 만약에 나한테 피드백 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줘라는 기대 반응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원인과 함께 현황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런 문제는 요런 게 원인이니까 내가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행동까지 만약에 기대를 한다고 하면 해결책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황은 어떤 거고 이 현황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은 또 뭐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그리고 결과물, 아니면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반응들입니다. 그럼 이 기대 반응을 충족시켜줄 쓰는 사람은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건 거의 우리죠. 우리가 공고를 내지는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원하는 기대 반응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형태가 있죠. 한글로 내라, 뭐 PDF로 내라, PPT로 내라, 아니면 영상으로 달라.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건 기한이 있고 며칠까지 써라. 그리고 그때 입성사업도 봤던 것처럼 1페이지 한 문항에 뭐 1페이지 이내, 뭐 2페이지 이내 이런 것들이 여기 대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공고문을 보면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공고문에 나온 첫 제목, 뭐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창업팀을 모집합니다. 이게 주제인 거죠. 그 읽는 사람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쪽이 되는 거고, 기대 반응은 뭔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그럼 우리가 써서 우리는 8분 3이라고 치면 뭔가 한 사람을 만들겠다. 아니면 학습혁명이라고 치면 뭔가 청소년들이 본인이 주도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답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고, 그렇게 이해가 잘 되려면 주제랑 대답이랑 매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답은 읽는 사람이 원하는 기대 반응과 잘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관성이 딱 생기면 이 사업계획서가 잘 쓴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산 기준에 잘 쓴 사업계획서. 물론 제가 봤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사업계획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뭘 써야 되는지 좀 들여다보면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요. 저는 이 보고서의 심리란 책을 기반으로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게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이 기반돼야 되니까 우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한 아까 전에 그 정리가 안 된다는 그런 것들. 그럼 이 생각을 나는 어떤 틀에 쓸 건지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죠. 난 이 생각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생각 중에 난 요거를 떼서 쓰겠다. 난 요 부분 여기 떼서 쓰겠다. 이런 틀을 이제 만들어 놓은 후에 작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하잖아요. 거짓. 왜냐면 급하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쓰기 시작하면 물론 잘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면 이미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사회적개혁과 유통사업 사업계획 왜 잘 안 써졌냐 하면 사회 문제를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할 건지 지향하는 거를 묻는 건 없었어. 이때까지. 근데 사회적 기업은 물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먼저 들어갔어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작성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작성한 걸 전달해야 되는 이 4가지 단계로 사업계획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1번은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쓰라고 했을까? 아니면 나는 왜 이걸 쓰려고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 예상하는 답을 이제 난 그러면 뭐 사회적 육성사업 창업 아이템 이걸 해야지 라고 이제 대답을 나만의 그런 뭔가 답을 그냥 설정을 해놓은 거죠. 어느 정도. 근데 관련 자료를 막 수집하는 거예요. 뭘 쓸 건지 뭐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막 이것저것 끌어와가지고 모든 아이디어를 막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줄이면 프레임을 설정하면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왜 써야 되는지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템이 이제 뭘 할 건지, 그리고 이 아이템을 만들어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언제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누가 만들어낼 건지,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좁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토리라는 건데, 이야기가 이제 흐름이 이제 잘 맞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흐름은 사업계획서 문항이 나와 있어요. 기업 개요 쓰고, 사업 아이템 쓰고, 또 뭐 계획 쓰고, 기대효과 쓰고. 이게 이미 이야기의 흐름은 잡혀져 있는 사람이 묻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기반으로 틀도
이미 그 문항이 잡아놓은 거죠. 그 문항에 맞게 이제 뭘 쓸 건지를 정하고 작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 메시지를 먼저 뽑는 거죠. 물론 이 순서는 다 써놓고 거기에 중요한 말을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중요한 말을 쓰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읽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읽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이 한 장에 한 편의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1번에서 4번까지가 논리가. 이 논리라는 게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 쓰고나서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미룰 때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데라고 하면 이게 논리 안 맞는, 일관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업 계획서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맥락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했다가 뭐 저런 얘기 했다가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굳이 여기에 필요 없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점검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성과 일관성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읽는 사람도 좀 편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읽어보시면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쓴 사람 이상하다라는 거. 그건 고쳐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냥 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논리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관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가 읽어보면 이게 내 이치에 맞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얘기가 우리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쪽 얘기들이 이제 막 들어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성과 일관성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우선 기반으로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창의력인데, 왜냐하면 애초에 어떤 일들이었어요?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떤 상상력은 필요한 겁니다. 뭔가 새로운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게 무한 상상을 되게 좋은 거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현실에 가능한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비판적으로 봐야죠. 내 계획이 너무 장황하지만 않나? 내 계획이 너무 꿈꾸고만 있질 않나? 아니 목표는 여기인데 내가 지금 다리에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중요한 것도 여기 나오는 그 현실성에 입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선 상상은 하되 내가 했던 상상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에 맞게 고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에 쓰실 때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조금 더 나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건 활용 도구는요. 되게 많아요.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그냥 막 줄글러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쓰는 사람들은 이거는 여기에 적용해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툴이라고 하죠. 도구를. 그냥 보면 엄청 이제 많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목공한 힐링 파이프 있네요. 많죠. 나무를 뭔가 용도에 맞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적절한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내가 사업계획 쓸 때 그 질문에 맞게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뭘로 설정할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볼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툴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활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거 뽑으시면 되는데, 이 책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뽑아서 했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TMI가 뭐예요? 속보입니다. 한 사회적 기업에서 메인 직원들의 월급을 가로채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재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이야, 이제야 뉴스에 나오네. 참 열받는다. 어우! 사람과 사회를 위한다는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의 위해를 가하고 있네. 사람과 사회를 위한다는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의 위해를 가하고 있네. 사람과 사회를 위한다는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의 위해를 가하고 있네.
장애인 월급 뺏는 사회적 경제 들어봤니? 장애인 고용해서 받은 지원금 빼앗아 꿀꺽.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월급 91만원. 그런데 손에 쥔 돈은 고작 51만원. 나머지 40만원 어디 갔냐고. 하하. 유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장이 꿀꺽. 너 잘리면 갈 데도 없어. 누가 장애인 써줘. 돈 내기 싫으면 행복 찾아 꺼져. 이런 놈 운영하는 카페가 예비 사회적 기업, 곧 사회적 기업이 되어 더 큰 돈을 꿀꺽. 저런 놈도 사회적 기업 만들어주는 무능하고 게으른 사회적 경제. 사람과 사회를 위한 당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 위해를 가고 있네. 사람과 사회를 위한 당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 위해를 가고 있네. 사회적 경제? 장난하냐? 사회적 경제? 아니야. 사회학 경제. 사회적 경제? 웃기시네. 너흰 사회적 경제 아닌 사회학 경제. 난 너희들이 왜 여기에 어슬렁 거리는지 알지? 내가 딱 맞춰볼게. 그건 바로 돈. 여기 있는 눈먼 돈 때문이지. 너희들은 새치혀로 희망에 찬 사람들을 속여 사회적 경제에 눈먼 돈을 받아내고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낸 소중한 세금을 너희들의 뒷주머니로 쑤셔 박아 슬쩍. 사람과 사회를 위한다는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 위해를 가고 있는. 사람과 사회를 위한다는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 위해를 가고 있네. 사회적 경제? 장난하냐? 사회적 경제? 응, 아니야. 사회학 경제. 사회적 경제? 하하하, 웃기시네. 너흰 사회적 경제 아닌 사회학 경제. 사람과 사회를 위한다는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 위해를 가고 있네. 사람과 사회를 위한다는 사회적 경제가 사람과 사회의 위해를 가고 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해라. 너희 양심 같은 것 없지? 곧 처벌받는다. 땡큐.